33쪽에서 141번. 자, 요 녀석은 2차 방정식 얘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그러면 먼저 근과 개수의 관계를 써봐야 되겠죠. 근과 개수의 관계. 성빈아, 알파 플러스 베타 공식이 뭐더라? A 플러스 B. 어? 아예 A분의 B 뭐가 빠졌어?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알파 베타는 뭐더라? a분의 c. a, b, c는 뭔지 알죠? 만약 예를 들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0이다. 여기서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그러면? 마이너스 여기서 a가 뭐죠? 여기서 b는 뭐죠? 마이너스 c는 뭐죠? 플러스 자, 그럼 다시 한번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뭘까요 여기서? 플러스 자꾸 x를 왜 붙이는 거야? a, b, c를 얘기할 때는 x를 붙이는 거야 안 붙이는 거야? 안 붙이는 거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예요? 플러스 그치, 2 맞죠? 알파 베타는 뭐예요? 5 그쵸?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에다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지금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원아 여기서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뭘까요? 마이너스 1분의 그렇지.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그러면 자 1분의 이만큼 전체가 지금 상수항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럼 그냥 요걸 쓰면 되겠죠, 요거를.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알파 베타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구했는데 두 번째 줄에서 또 뭐라 그랬냐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 얘는 잘 읽어야 돼요. 얘는 두 근이 이거하고 이거래요.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요 방정식은 두 근 자체가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베타 이게 두 근이래요. 그러면 이 식에서의 근과 개수의 관계를 쓸 때는 자, 두 근의 합이랑 이제 두 근의 곱을 쓸 건데 두 근의 합을 쓸 때 얘랑 얘의 합이 두 근의 합인 거죠. 두 근 자체가 이거니까. 그래서 두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이게 두 근의 합이고, 그러면 서진아 요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니까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a 아닌가요? 그쵸, a라고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면 얘랑 얘를 곱하라는 얘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곱하는 건데 그거는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여기서의 두 근의 곱, 요 방정식에서의 두 근의 곱, 하늘이 B 그쵸, b죠. 그쵸? 여기서의 두 근의 곱이면 1분의 요거잖아, 그지? 네, 그래서 b라고 써야 된다. 우리는 요거하고 요거를 잘 보면서 a랑 b를 찾으시면 되겠는데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니까 요거 자리에다가는 마이너스 a를 집어넣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니까 요 자리에다가는 마이너스 a 플러스 3을 집어넣으면 되지, 그치? 그럼 어떤 식이 되냐면 마이너스 a 플러스 3 얘가 a가 되겠죠. 이렇게. 그쵸? 서영아, 그럼 여기서 내가 a를 찾을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면 a를 찾을 수 있을까? 누구를 이항시킬까? 요쪽 얘를 이쪽으로 보낼게요. 3을 반대로 보내고, 그럼 마이너스 a에다가 얘까지 넘어가면 얘도 마이너스 a잖아. 그럼 마이너스 몇 a? 마이너스 3a가 3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3 되죠. 그쵸? 그럼 a가 얼마란 얘기야?
1이란 얘기지. 자, a가 1이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1이고 요거는 2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이제 요놈과 요놈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곱한 값이 b니까요. 마이너스 1과 2를 곱해가지고 b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지막으로 a랑 b랑 더하라 그랬으니까요.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쵸? 그치? 그러니까 근각계수의 관계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치? 두근을 이렇게 잡았을 때. 그래도 결국 우리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b고 두근의 곱은 a분의 c다. 그걸 외워서 써먹을 수 있으면 된다. 또 33초까지 숙제한 거 중에서 또 질문하고 싶은 거. 하영이는 없었어? 네. 하늘이는 다 했니? 33까지? 어디까지 했어? 좀 많아요. 어? 모르는 게 좀 많아요. 뭐 얘기해봐. 어떤 거? 저 133번이요. 133번. 자, 요거 이거 태연이한테 한번 물어볼까? 태연아, 요렇게 생긴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데요. 허근. 뭘 쓰라는 얘기일까? 뭐예요? 몰라? 네. 잘 왔다. 서진아, 허근을 갖는데 뭘 써야 돼요? 허근이요? 네. 허근을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한별씩. 판별식을 써야죠. 그렇죠? 판별식. 태연아, 판별식이 뭐야? b제곱 마이너스 맞아. 근데 이게 0보다 크면은 무슨 뜻이죠? 태연아, 무슨 뜻이지?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런 뜻이고, 자, 영원아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을 갖는다 이런 뜻이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그치,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이거죠. 자, 그러면 지금 133번의 첫 번째 방정식은 허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얘의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되겠지 하느라. 그럼 얘의 판별식 한번 써볼까요? 요놈의 판별식 D는 뭐라고 쓸까? 16. 4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플러스 플러스 4 4 곱하기 K. 그렇죠. 이것이 0보다 어때야 돼? K가 작아야 돼.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K의 범위를 구하고 싶으니까 16을 어떻게 해버릴까? 이항시켜요. 그럼 4K가 넘어가면 부호 바뀌죠? 마이너스 16보다 작아. 자, 그럼 또 4로 어떻게 할까? 나눠요. 그럼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게 첫 번째 방정식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고, 자, 두 번째 방정식은 이 방정식은 실근을 갖는다 그랬어요. 실근. 그죠? 실근을 갖는다고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해야 될까요? 크거나 맞아요. 중근도 실근이라고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는 말 없이 그냥 실근을 갖도록 이렇게 말하면 태어나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실근이요? 네. 이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어. 0보다 커야 돼요. 아니야.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잖아. 그래서 0보다 클 수도 있지만 어떨 수도 있을까? 같을 수도 있지. 그치? 그래서 실근을 갖도록 이라고 말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치? 그럼 태연이가 해봐. 요 방정식의 판별식을 써볼 거예요. 요 놈의 판별식 어떻게 쓸까? 36 플러스 4K. 좋아요. 그럼 여기서도 36을 넘겨버릴게요. 그럼 4K가 마이너스 36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4로 나누면 어떻게 돼? K는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요것도 만족시키고 요것도 만족시키는 정수 k 값들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영아, 뭐부터 쓸까? 마이너스 9 그치, 요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마이너스 7,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마이너스 5까지죠. 그쵸? 이렇게 5개. 마이너스 4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5개를 구해가지고 싹 다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더하면은 마이너스 35가 답이겠네요. 그쵸? 이렇게. 134번은 풀지 말자 그랬죠? 134번은 지우시고. 또 하느라 또 뭐 어떤 게 어려웠어? 음. 음. 38번이랑 42번이요. 138번이랑 142번. 네. 자, 그 두 문제만 더 풀어보고 이제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138번, 142번 둘 다 근과 계수의 관계로 푸는 겁니다. 자, 도연아, 여기서 요 방정식에서 A, B, C들 뽑아볼까? A는 뭐죠? 1, B는 뭐죠? 마이너스 3, C는 뭐죠? 1. 자, 그럼 이 방정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뭘까? 마이너스. 자, 공식이 뭐였죠?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게 공식이었잖아, 그지?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A에 1 넣고 B에 마이너스 3 넣고 얼마 되겠어? 3 되겠지. 3.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입니다.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공식이 A분의 C였잖아. 뭐예요? 1이죠. 그치?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얘를 구하라 그랬어요. 얘를. 그러면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을 봤을 때 하영아, 이거는 어떻게 변형되죠? 알파 음. 마이너스 베타 음. 마이너스 3 알파 잠깐만, 알파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 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야? 플러스 3 플러스 3 알파 베타 알파 베타 괄호 알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맞아요. 이렇게 변형돼요. 아니, 그러면은 이거의 값을 찾으려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니라 뭐가 있어야 편해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있어야 편하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해볼 건데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뭐 바로 구하기는 조금 어려워. 얘를 바로 찾는 게 아니라 얘의 제곱을 우선 찾을 거거든. 서진아,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곱셈 공식 변형해서 어떻게 변형할 수 있었더라? 알파 플러스 베타 의 마이너스 제곱에서 마이너스 4 알파 맞아. 요렇게 변형할 수 있었어요. 그죠? 기억나죠? 계속 외우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요. 3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3의 제곱 9 빼기 4가 돼가지고 5입니다. 5. 그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5예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5야. 그러면 그냥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뭘까요? 정확하게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죠? 제곱을 해서 5가 됐으니까 제곱하기 전에는 풀마 루트 5예요. 근데 문제를 잘 보면 이렇게 말을 해줬어. 알파 베타 중에 알파가 더 커요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은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뺐으니까 양수일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버리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루트 5다 요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요 식에다가 아까 이 곱셈 공식 변형 여기다 쭉 집어넣으면 돼. 자, 그러면 요 자리에 지금 루트 5가 들어갔으니까 루트 5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알파 베타는 어차피 1이었네요. 그죠? 1 그리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방금 찾은 루트 5 이렇게 돼야지. 이거 뭐지 성빈아? 이렇게 하면 루트 125가 몇 루트 몇일까? 5가 3번 들어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5가 이렇게 3개 들어있으면 3개 중에 2개는 루트 밖으로 빠져나와야죠. 그럼 몇 루트 몇이라고 해야 돼? 10루트 5가 2개가 빠져나오면 밖으로 나와서는 5 하나죠. 봐봐, 루트 안에 5가 3개가 곱해져 있잖아 지금. 그지? 그럼 요렇게 루트 안에서 똑같은 게 2개 있으면 루트 밖으로 빠져나온다고. 근데 빠져나오는데 빠져나와서도 똑같이 5 2개가 아니라 빠져나오면 5 하나가 돼야죠. 루트 25가 얼마지? 5잖아. 그러니까 루트 안에서는 얘가 25지만 루트 밖으로 나오면 5가 된다고. 그치? 그럼 이거 몇 루트 몇이라고 해야 돼? 다 말해주잖아 지금. 여기서 여기가 3개 있었는데 5 2개가 밖으로 나와서 5 하나가 돼요. 5루트 그렇지. 5루트 5. 그쵸? 그래서 5의 루트 5의 세제곱은 5루트 5야. 그 다음에 거기다가 3 곱하기 루트 5니까 3루트 5가 더해지죠. 이렇게 더해졌죠. 그럼 뭐지 성분아? 8루트 그렇죠. 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곱셈공식 변형을 정확히 외우고 있어야 이것도 찾을 수 있고 저것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계속 시험 보는 거예요. 답은 8루트 5. 그 다음 142번으로 가볼게요. 자, 142번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 얘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요거의 두근을 요거다. 방금 아까 풀었던 141번과 좀 비슷한 문제거든요. 여기서도 일단 근각계실 관계부터 써볼게요. 요렇게 생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죠. 두근이 알파 베타.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하영아 뭘까? 마이너스 A. 알파 곱하기 베타는 B. 자, 이렇게 쓸 수 있고, 두 번째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a는 0인데 얘의 두근은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이에요. 서진아, 요 방정식에서 요 방정식의 두근이 얘랑 얘예요. 그러면 두근의 합이면 이렇게 써야 되겠지. 이거 뭘까요 여기서?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a는 0이라는 방정식에 두 근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서진아, 그럼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라. 그럼 뭐예요? 뭐지? 그죠? b지. 알파 베타는 뭐예요? a지. 그죠? 이거는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니까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치? 근데 두 근이 알파 베타가 아니라 두 근이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변형이 됐다면 이 알파 플러스 1 더하기 베타 플러스 1이 이게 그냥 두 근의 합이 되는 거잖아. 여기서 네가 알파 플러스 베타를 B라고 대답한 거랑 여기서 얘 더하기 얘를 대답하는 건 똑같은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두 근을 이거라고 말했을 때는 두 근의 합이 B, 두 근을 이거라고 말했을 때는 역시 이것도 두 근의 합이니까 똑같이 여기도 뭐라고 해야 돼 서진아? B라고 해야 돼. 그치? 그러면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 곱했어요. 이것도 뭐라고 하면 돼 서진아? A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까 첫 번째 방정식에서 나온 거 요거하고 두 번째 방정식에서 나온 거 요거를 잘 이용해서 A랑 B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부터 볼게요. 요식은 이거네. 알파랑 베타를 더했고 상수가 2죠. 그죠? 1 더하기 1 해서 2. 요렇게 해서 얘가 B예요. 근데 여원아, 이거는 아까 전에 위에 있는 식에서 뭐하고 똑같죠? 저 위에 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랑 똑같죠? 마이너스 A. 그래서 요거를 마이너스 A로 이렇게 바꿔치기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B 이런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요 식은 태연아 전개 한번 시켜줘. 전개시키면 뭐죠? 태연이. 알파 베타 알파 베타.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 그렇지.
그치, 요게 지금 A잖아, 그죠? 네. 근데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서 뭐죠? 마이너스 3. 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뭐죠? 2요. B. 이렇게 되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얻어지는 식은 뭐냐면 B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A다. 요렇게 두 개의 식이 얻어집니다. A, B에 대해서. 이거 풀면 되니까 첫 번째 식을 이렇게 할까요? B가 마이너스 A 플러스 2하고 같은 거니까 두 번째 줄에 B 자리를 요걸로 그냥 바꿔치기 해버릴게요. 이렇게 대입법. B 대신에 요걸 집어넣자. 그래서 B 자리에 얘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 그리고 뒤에 거 그대로 요렇게 써지게 됩니다. 요렇게. 자, 하늘아 여기서 A 구할 거야. 어떻게 계산할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3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 2A A잖아, 그치? 그러면 A를 구하려면 또 이항을 좀 시켜야겠네. 어떻게 이항시킬까요? 3을 이용시키고 어. A를 반대로 그럼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오케이. 그럼 A가 얼마? 4 1 1. 자, A가 1이라는 걸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A가 1이에요. A가 1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B 얼마?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네, 그래서 A랑 B를 곱한 것도 1. 이렇게 풀리는 거지. 그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뒤로 넘어가 볼게요. 34로 가볼게요. 34는 자, 34쪽에서부터는 이제 중간에 뭐 M값, 뭐 K값 이런 것들을 찾는 건데 요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을 잘 보시면은 다 문제마다 요런 얘기들이 있어요. 자, 134번은 두 근의 B가 5대 3이다 이런 말이 보이고요. 그 다음 144번은 두 근의 차가 5다 이런 말이 보이고 그 다음 145번은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 이런 말이 보이고 그러니까 계속 두 근 사이의 어떤 관계를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46번은 두 근의 차가 2루트 2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한 근이 다른 근의 3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을 때 우리가 두 근을 뭐라고 잡고 출발을 해야 될까? 그게 이 페이지의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가 두 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는 두 근을 알파와 베타로 잡죠. 도현아, 두 근을 보통 때는 뭘로 잡아? 알파와 베타로 잡아. 근데 이렇게 뭔가 어떤 조건이 들어가 있을 때는 알파라는 문자 하나만 가지고 두 근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두 근의 B가 5대 3이잖아. 이런 말이 보이면 우리는 두 근을 뭐라고 잡을 거냐면 두 근을 5알파, 3알파 이렇게 잡는 겁니다. 5알파, 3알파. 5대 3이라는 비율을 만족할 수 있도록. 일단 근만 쭉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144번. 144번에서는 두 근의 차가 5라 그랬죠. 차가 5. 그럼 우리는 두 근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알파와 알파 플러스 5라고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5만큼 차이 나는 두 숫자면 되는 거니까 하나를 알파로 잡으면 나머지는 그거보다 5 큰 숫자. 이렇게 잡으면 얘네들의 차가 5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알파와 알파 플러스 5 이렇게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 자, 그러면 이거 두 근을 알파와 얘의 2배로 잡으면 되잖아, 그지? 알파의 2배면 뭐야? 2알파. 그쵸? 맞죠? 알파의 2배, 2알파. 자, 그 다음에 146번으로 가서 146번은 두 근을 뭐라고 잡으면 좋을까? 차가 2루트 2라 그랬으니까 한 근을 알파로 잡았으면 나머지 한 근은 알파 더하기 2루트 2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하늘아 이해되니? 이렇게 잡는 거? 그럼 이거는 뭐라고 잡아야 돼? 한 근이 다른 근의 3배. 알파 3알 맞아요. 알파와 3알파로 잡는 거죠. 3배가 되도록. 자, 마지막으로 148번. 148번. 자, 두 근의 B가 3대 5. 아까랑 똑같죠? 뭐라고 잡으면 돼? 3알파, 5알파.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문제에 어떤 조건이 써 있을 때는 두 근을 알파 하나에 대한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보면 자, 또 두 근이 존재를 하니까 우리는 역시 얘네 둘을 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볼 거다. 근과 계수의 관계. 자, 근과 계수의 관계면은 두 근의 합 요렇게 더한 게 두 근의 합이고 두 근의 곱 요렇게 곱한 게 두 근의 곱인데 자 태연아 요거는 방정식이 좀 요거잖아. 요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면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m. 그렇죠. 마이너스 m. 자 그럼 요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이면 뭐가 될까요? 135. 그렇죠. 자 이렇게 식을 두 개를 써놓는 거예요. 근데 써놓고 보니까 이 두 번째 식에서 알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이거 얘네들이 곱하면은 15알파 제곱이잖아요. 15알파 제곱. 그러면 15알파 제곱이 135야. 그럼 하영아 15로 나눠버릴게요. 그럼 알파 제곱은 뭐가 될까? 7 135를 15로 나누면 얼마 할까? 9 9. 맞아. 알파 제곱이 9예요. 그럼 알파는 뭐야? 3. 그냥 3이라고 하면 안 돼. 플라. 풀마 3. 그렇죠. 풀마 3이에요. 풀마 3. 자, 그러니까 알파 값이 지금 현재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플러스 3, 마이너스 3. 그럼 이제 위에 있는 합을 볼게. 합을 보면 도연아 3알파랑 5알파랑 더하면 뭐죠? 8 알파. 8알파. 8알파가 마이너스 m이에요. 8알파가 마이너스 m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알파가 3이면 은 m 값은 뭐야? 만약에 알파가 3이면 여기다 지금 3을 넣겠다는 거잖아. 여기다 3 집어넣으면 8이랑 3이랑 어떻게 돼? 이거 지금 아무것도 안 써있는 거는 곱셈이죠. 곱셈. 83 24 마이너스 m이 24니까 m 값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4 위에다 쓸게요 그냥. 자, 요 경우에 m 값이 마이너스 24가 나오고 자 알파가 마이너스 3이면 여기 마이너스 3이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24가 마이너스 m이 돼가지고 오히려 요때 m 값이 플러스가 되죠. 그쵸? 근데 문제에서는 자연수 m의 값을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플러스 24 요거를 답으로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알파는 음수인 거야. 지금 알파는 음수고 m 값이 자연수로 나오는 거니까 자 m 값은 24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146번으로 가볼게요. 146번. 자, 146번도 아까 전에 두 근은 써놨잖아. 두 근. 요거랑 요거라고 써놨죠. 그러면 또 얘네 둘의 합과 곱을 써보겠습니다. 합과 곱을 써볼게요. 자, 둘이 더해. 알파 더하기 알파 플러스 2루트 2. 요게 두 근의 합인 거고요. 곱해볼게요.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2루트 2. 요렇게. 자, 그럼 성빈아. 요게 지금 두 근의 합이잖아요. 그지? 두 근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요? 여기서의 두 근의 합. A, B, C 뽑아. A 뭐야? 1. B 뭐야? M. C 뭐야? 아니 이렇게 A, B, C를 잘 뽑는데 왜 모르죠? 두 근의 합은 항상 네 머릿속에 있는 그 알파 플러스 베타 공식을 쓰란 얘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지 공식으로? 그래. 그럼 뭐예요? 뭔가 지금 방금 네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대답하지 않았니? 근데 이 문제에서는 a, b, c가 이건데요?
여기에 지금 A랑 B 자리에 들어가야지. 아니 지금 뭔가 너랑 나랑 지금 이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 봐봐. 이 알파가 그럼 A. 아니야. 알파랑 A는 완전 다른 거지. 알파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인 거고 A, B, C는 네가 여기서 뽑은 요거랑 요게 A, B, C인 거지. 그럼 봐봐. 이 지금 여기서 두 근의 합을 물어봤잖아.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봐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이 있다고 해보자. 이 방정식의 두 근을 내가 알파하고 베타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요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지, 성빈아? 마이너스 3이지. 그지? 요걸 쓰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 해가지고 3이죠. 알파 베타는 뭐예요? 1이지. 봐봐. 똑같은 방정식의 두 근을 PQ라고 잡아볼게요. PQ. 두 근을 PQ라고 잡을게요. 아깐 두 근을 알파 베타로 잡았지. 지금은 똑같은 방정식인데 두 근을 PQ라고 할게요. 그럼 P 플러스 Q는 뭐야? 3이지. PQ는 뭐야? 1이지. 그치? 뭔지 알겠어? 알파하고 베타라고 잡았을 때는 요게 3일이 되는 거고 두 근을 PQ로 잡았을 때는 요게 3일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만약에 두 근을 알파 더하기 3이랑 베타 더하기 1 이걸 두 근으로 잡아볼게요. 요 방정식의 두 근을 요걸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3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이게 얼마일까? 그쵸, 이게 3인 거예요. 두 근이 뭐라고 잡히던지 간에 그 두 근을 더해 놨을 때 결과물을 너는 똑같이 마이너스 a분의 b로 대답을 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됐어요?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는 두 근이 이거하고 이거잖아. 그지? 두 근이 이거하고 이거지. 그럼 내가 너한테 물어본 이거 더하기 이거가 바로 두 근의 합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는 이쪽을 대답할 때 이 마이너스 a분의 b에 해당되는 걸 그냥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알파? 그거 이해시키고 싶은데. 아니 그러면 좀 전에 여기를 3이라고 대답한 이유는 뭐예요? 그래야 될 것 같아. 이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을 물어보면 무조건 뭐라고 대답해야 돼? 3이라고 대답해야 되지. 그치? 그러면 너는 이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을 물어보면 무조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알파 플러스. 아니 여기서 두 근의 합을 물어보면 3이라고 대답한다며. 왜 여기서 두 근의 합을 3이라고 대답했니?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을 3이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방정식에서는 A가 1이고 B가 M이잖아. 그럼 여기서의 두 근의 합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M이요. 마이너스 M이라고 대답해야지. 그쵸? 맞아요? 네. 그 두 근이 알파 베타일 수도 있고 두 근이 알파랑 알파 플러스 2루트일 수도 있고 뭐 두 근이 이거랑 이거일 수도 있어. 두 근의 모양은 바뀔 수 있는데 아무튼 두 근의 합을 물어보면 무조건 이거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이해했어요. 그럼 두 근의 곱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2요. 그렇지. 그치? 이게 바뀌더라도 두 근의 곱을 물어보면 너는 무조건 2라고 대답해야 된다고. 알겠어? 네. 진짜지. 이제 또 틀리면 이제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식을 먼저 봐야 돼요. 두 번째 식을 보면은 알파가 이렇게 분배되고요. 알파 제곱 플러스 2 루트 2 알파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2가 1로 넘어오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야, 근데 이거 계산이 너무 어렵다. 여기서 2를
자, 우리 요 문제는 빼고 요 문제로 갈게요. 다른 문제로 갈게요. 146번은 빼고요. 아까 전에 144번으로 갈게요. 자, 원리는 똑같거든. 144번으로 갈게요. 146번은 풀지 마세요. 144번으로 가서 자, 다시 두 근이 요거하고 요거 알파랑 알파 플러스 5니까 자, 여기 가볼게 이제. 요렇게 써놓은 게 이 문제의 두 근의 합이죠. 그리고 요렇게 써놓은 게 두 근의 곱입니다. 자, 성빈아 해봐. 요방 정식이야. 요방 정식에서 이게 지금 두 근의 합이죠. 네. 뭐야? X 아니 3 X 예? X제곱 마이너스 A, B, C 뽑아. A가 뭐야? 3 2요 1이잖아. 1. B는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지. 네. C는 뭐야? 마이너스 A 자, 그럼 두 근의 합은 뭐라 그래야 돼? 플러스 그렇지. 그죠? 여기 X가 막 들어가면 돼? 3 아니지. 그냥 플러스 3이에요. 자, 두 근의 곱은 뭐야 그러면? 마이너스 A 그렇지. 맞습니다. 잘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알파를 요거 찾으면 되죠? 요건 간단하죠, 계산이? 자, 그래서 요거는 2알파 플러스 5가 3입니다. 2알파 플러스 5가 3이니까 자, 여기서 계산해 볼게요. 알파는 하영 얼마 나올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그렇죠. 알파 마이너스 1 나오겠지.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4가 되겠죠. 그쵸? 그지? 그럼 이렇게 둘이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2K가 마이너스 4예요. 그쵸? K는 몇이다? 2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그래서 알파,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을 나타내는 모양은 달라질 수 있지만 항상 두 근의 합을 대답할 때는 여러분은 마이너스 A분의 B를 그냥 대답하면 되는 거다. 그치? 그것만 지켜주시면 이 페이지의 문제는 다 비슷비슷한 원리로 풀립니다. 자, 그래서 146은 지우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우리 이제 35페이지로 가볼게요. 35쪽. 네. 자, 35쪽으로 가서 자, 149번을 한번 볼게요. 149번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 세비가 1대 3이라고 그랬어요. 서진아, 두 근의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 세비가 1대 3이다. 이랬을 때는 두 근을 뭐라고 잡아야 될까? 일단 그냥 1대 3이라고만 말했으면은 뭐하고 뭘로 잡아야 될까요? 두 근을. 알파랑 3베타? 3알파, 그죠? 알파랑 3알파로 잡았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있어. 부호가 다르고 그랬잖아요. 그죠? 부호가 달라. 그렇다면 얘를 알파로 잡았을 때 얘는 얘랑 부호가 달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3알파가 아니라 뭐라고 하면 될까? 마이너스 3알파라고 해줘야 얘랑 얘가 서로 다른 부호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 근을 잡겠습니다. 알파와 마이너스 3알파. 자, 서진이 해봐. 두 근의 합을 써볼게요. 두 근의 합. 알파하고 더하기 마이너스 3알파. 요게 두 근의 합이고 두 근의 곱을 써볼게요. 알파하고 마이너스 3알파 곱한 거예요. 자, 서진아, 그럼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지금? 두 근의 합. 괄호치고 이렇게 이렇게 맞죠? 괄호를 만약에 안 친다면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그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뭐예요? 그렇지, 마이너스 27. 이렇게 두 개를 쓰면 되겠다. 성빈 이거 이해되죠 이제?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밑에 것부터 써먹으면 되겠습니다. 밑에 거에서 알파 찾으면 되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이 곱하면은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러면 도연아,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버릴 거예요. 그럼 이쪽은 알파 제곱만 남고 요거 마이너스 27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뭐야?
9 이렇게 되겠지? 그럼 알파 제곱이 9예요. 알파 제곱이 9니까 알파 값은 뭘까요? 얼마? 어떤 숫자를 제곱을 해서 9가 됐어. 3. 근데 3은 3인데 플러스 3일지 마이너스 3일지 그건 몰라. 마이너스 3도 제곱하면 9니까. 자, 그래서 알파 값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고요. 요 첫 번째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서영아, 이렇게 둘이 더하면 몇 알파죠? 마이너스 2알파죠? 마이너스 2알파가 마이너스 k 플러스 2, 마이너스 2하고 같은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요걸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k를 넘기고 2알파를 넘겨버릴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하영아 어떤 식이 나와? 마이너스 요게 넘어갔잖아. 아니라 k는 마이너스 2 어, 플러스 2 그렇죠. 자, 이런 식이 나왔죠. 근데 우리가 아까 알파 값을 도현이가 몇 개 찾아놨죠? 2개 찾아놨죠. 그죠? 그래서 알파가 3일 때와 알파가 마이너스 3일 때 그때의 k 값을 이제 찾으면 되는 거지. 그지? 자, 먼저 알파가 3일 때 알파 자리에 3 넣어볼게요. 알파 자리에 3 넣었다. 영원아 k가 몇 나올까? 네? 알파 자리에 3 집어넣었다. K 3이요. k가 3 나올까? 알파 자리에 3 집어넣으면 얘가 6 아닌가요? 아. 네.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6이니까 k가 얼마야? 4요. 4가 되겠고. 자, 그럼 이번에는 알파 자리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다. 성빈아, 알파 자리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k가 얼마일까? 얼마? 8? 마이너스 8. 그렇지. 요렇게. 네. 그래서 k 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고 k 값의 곱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답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32가 되겠죠. 그렇죠? 그죠? k 값 두 개 곱해가지고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43번부터 149번까지 다 똑같은 유형들이에요. 두 근을 뭐 알파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쓴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 이제 문제를 잘못 보고 푼 2차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151번을 해볼게요. 151번이 조금 더 계산이 어려우니까. 자, 151번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친구는 두 근을 마이너스 3이랑 4 이렇게 두 개를 얻었대요. 근데 을이라는 친구는 두 근을 1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i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i 이렇게 두 근을 얻었대요. 그럼 지금 우리 어떻게 하는 거냐면 두 근을 가지고 방정식을 찾는 거예요. 처음 방정식의 모양이 어땠길래 두 근이 저렇게 나왔을까? 자, 그럼 이렇게 두 근을 가지고 방정식을 찾을 때 하늘아, 두 근에 무엇과 무엇을 써먹으랬더라? 두 근을 가지고 원래의 방정식을 찾아갈 때 두 근에 뭐와 뭐가 필요하죠? 영원아, 뭐가 필요하죠? 합과 곱. 그렇죠? 맞니 하늘아? 합과 곱이 필요해요. 두 근의 합과 곱. 태연아, 두 근을 가지고 방정식을 찾으려면은 뭘 먼저 구하라고? 두 근의 합과 곱. 자, 그럼 마이너스 3이랑 4잖아요. 마이너스 3과 4의 합이 얼마지, 태연아? 1이죠. 곱은 얼마죠? 자, 이렇게 합과 곱을 구했다면 바로 x제곱부터 던져놓고 자, 요 자리가 하영아 누구 자리지? 합자리죠. 그죠? 1이 들어가는데 합은 들어갈 때 어떻게 하면서? 부호를 바꾸면서 들어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1x 그 다음 자리가 곱자리. 곱은 부호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간다 그랬죠? 요렇게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지? 합과 곱 구해가지고 합은 부호 바꿔서 여기다 넣어주고 곱은 부호 그대로 상수함 자리에 넣어주고 1은 생략해도 되니까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자, 이게 지금 갑이라는 애가 본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갑은 어떻게 본 거냐면 봐봐. 자, 요렇게 생긴 방정식을
요렇게 본 거예요. 값은 요렇게 본 거예요. 그럼 값의 입장에서는요, 값은 a를 1이라고 생각한 거고, 여기 a, 요 a를 1이라고 본 거고요. b를 얼마라고 본 거야? 이렇게 썼으니까 값은, 그치? b는 마이너스 1이라고 본 거고요. c는 뭐라고 본 거예요? 마이너스 12라고 본 거예요. 값은 이렇게 봤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값이 b를 잘못 봤대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값 중에 이거는 믿으면 돼, 안 돼? 이건 값이 잘못 본 거야. 그래서 이거는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값은 b를 잘못 봤다. 그랬으니까 요것만 지워놓고 나머지 두 개는 그러면 믿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을로 가볼게요. 을도 마찬가지로 두 근을 요렇게 봤으니까 서진아, 얘네 둘의 뭘 찾으면 될까 이제? 어떤 거? 합과 곱을 구하면 되겠죠? 얘네 둘의 합이 뭘까? 마이너스 2. 자, 곱은 뭘까? 얼마?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곱해지면 이거 합차 공식이잖아. 그럼 어떻게 써질까? 1 빼기 5 i 제곱 이거 아닌가? 맞아요? 근데 i 제곱이 뭐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두 근의 곱은 얼마야? 6이 됩니다. 자, 그럼 합이 마이너스 2고 곱이 6이에요. 그럼 방정식을 찾을게요. x제곱 던져놓고요. 자, 합이 마이너스 2니까 여기 뭐라고 써야 돼? 플러스 2x 이렇게 써야 되고, 곱이 6이니까 뭐라고 써야 돼? 플러스 6 그대로 쓰면 되죠. 이렇게 쓰면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을이라는 친구가 본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아, 을이라는 친구는 a를 얼마라고? 1이라고 봤고, b를 얼마라고 봤고, 2라고 봤고, c를 얼마라고 봤어? c를 6이라고 봤어. 을은 이렇게 봤어. 근데 을은 c를 잘못 봤대요. 그러니까 이건 믿으면 안 돼, 그지? 이건 믿으면 안 돼,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어도 되는 게 요거, 요거, 그리고 요거는 믿어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제대로 된 ABC를 찾으면 A는 1, B는 2, C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제대로 된 방정식을 써보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2는 0이다. 이렇게가 제대로 된 방정식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성빈아? 더 대충이라는 거는 뭐 어디가 좀 뭔가 확실치가 않아. 요 합과 곱을 이용해서 방정식 찾는 것까지는 돼요? 그럼 이제 이 방정식이 값의 입장에서 본 방정식이야, 그지? 그래서 값은 a를 1, b를 마이너스 1, c를 마이너스 12라고 본 거지, 값은. 근데 문제에서 값은 b 값을 잘못 보았다 그랬으니까 값이 본 b 값은 믿을 수가 없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을도 이렇게 a, b, c 구한 다음에 을은 c를 잘못 봤다 그랬으니까 을이 본 c 값은 믿을 수가 없잖아. 그럼 이제 믿을 수 있는 게 이거랑 이거랑 이거가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믿을 수 있는 것만 갖고 와서 방정식을 만들면 이렇게 되지 않아?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방정식을 이제 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인수분해 안 되니까 어떻게 할래? 인수분해 안 되면 뭐 하는 거야? 태연아, 인수분해 안 되면 뭐 하는 거죠? 근의 공식 하는 거지. 성빈아, 외워보세요. 분해. 음.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되고 또 근해 공식 나오면 우리가 항상 또 짝수 공식도 같이 한번 외워줘야지. 하늘아, 짝수 공식 뭐지? 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프라임 프라임 풀마 B 프라임 제곱 그렇지. 마이너스 AC. 오케이. 자, 그럼 지금 이 문제는 짝수 공식을 써도 되는 상황이네요. 그쵸? 맞죠?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 A 자리 얼마 넣지 하느라? 1 넣죠. 1. 그러면 1이니까 안 써도 되지 분모. 자, B 프라임 자리에는 얼마 들어갈까? 1 들어가죠. 그럼 마이너스 1 쓰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 프라임이 1이었으니까 제곱해도 1이죠. 1 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0 그럼 결국은 부호가 뭐가 되고 플러스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지, 그치? 네, 그래서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13 요것이 151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계산이 약간 좀 복잡한 문제였는데 아무튼 포인트는 이렇게 원래 방정식을 찾아서 내가 못 믿겠는 건 버리고 믿을 수 있는 것만 취해라. 그게 이 유형의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옆에 2차 방정식의 켤레근 보겠습니다. 켤레근 자, 켤레근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근을 하나 딱 보면 같이 떠오르는 그 나머지 한 근을 말하죠. 예를 들면 이 방정식의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래요. 그러면 얘하고 같이 나온 얘의 짝꿍은 누굴까요? 2 플러스 루트 3이겠죠. 그쵸? 이런 게 켤레근이지. 그쵸? 자, 그 다음에 153번도 봐봐. 153번에는 한 근이 3 플러스 i래요. 그럼 영원아, 얘의 짝꿍은 누구겠어요? 3 마이너스 i겠죠. 그쵸? 이게 켤레근입니다. 한 켤레가 되는 거죠. 한 세트. 자, 그 다음에 154번. 154번에서는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1이래요. 도연아, 얘의 짝꿍은 누굴까? 2 마이너스 루트 2의 짝꿍. 아까 전에 152번에서 2 마이너스 루트 3의 짝꿍이 2 플러스 루트 3이었지. 이 짝꿍이 가지는 관계를 봐봐. 앞에 숫자 똑같죠? 루트 앞에 부호만 거꾸로 뒤집으면 그게 짝꿍이야. 그지?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도 2 마이너스 루트 2니까 짝꿍이 누구예요? 2 플러스 맞아. 그래서 이 152, 153, 154 세 문제는요 모두 다 두 근을 다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맞죠? 한 근만 알려줘도 나머지 한 근을 같이 찾을 수 있어. 그래서 154번을 한번 풀어보면요. 지금 우리는 두 근이 2 플러스 루트 2와 2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A 값이랑 B 값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역시 또 방정식을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요런 두 근을 갖는 방정식을 찾아가면 되겠죠? 그러면 두 근을 가지고 방정식을 찾을 때는 태어나 무엇과 무엇을 구해놓고 풀면 된다? 합이랑 곱을 구해놓고 풀면 된다. 그치? 합이랑 곱. 서영아, 둘이 합치면 뭘까요? 둘이 합하면 4 곱하면 얼마죠? 얘 곱하기 2 하면? 잘 안 들려서 그래. 뭐라고? 2 플러스 루트 2랑 2 마이너스 루트 1을 곱하면 합창공식이잖아. 그래? 얼마 빼기 얼마가 될까? 이렇게 해서 4 빼기 2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얼마다? 2, 그치? 두 근의 곱이 2예요. 자, 서영아, 그럼 합이 4고 곱이 2야. x제곱 던져놓고 요 자리에다 뭐라고 쓸까요? 여기가 누구 자리야? 합 자리야. 4가 들어가는 자리인데 합은 들어갈 때 어떻게 되면서 들어가? 부호가 바뀌면서 들어가. 그 다음에 여기 곱자리잖아요. 곱은 부호도 그대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자, 그렇다면 성빈아, 요 방정식이 지금 요 방정식이란 얘기니까 A가 얼마고? 1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A 말고 이 문제에서의 A. 이 문제에서는 지금 A가 요 자리에 있죠, 그죠? 그 값은 얼마일까? 요 값은 얼마일까?
얘랑 비교해 보니 마이너스 b는 얼마일까? 그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맞죠? 그럼 문제에서 a-b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얼마니 접니다?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6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넘겨볼게요 36페이지 자 36쪽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거는 방금 이제 35쪽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켤레근에 대한 문제가 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2차식의 인수분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155번과 156번도 근만 좀 써볼게요. 근만. 자, 155번 같은 경우는 한 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생긴 친구는 하영아 뭐 해줘야 되지? 실수화를 좀 시켜줘야 되겠지. 그래서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니까요. 여기다가 뭘 곱할까? 1 마이너스 그렇지. 1 마이너스 i를 곱해요. 그러면 분자에는 1 마이너스 i가 원래 있었으니까 얘의 뭐가 돼요?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럼 분모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니까 그치?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서 요렇게 되면서 2가 되겠죠. 그죠? 분자는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지? 1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1 그쵸? 플러스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되겠지. 그럼 앞에 있던 1이랑 이렇게 없어지겠네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2분의 마이너스 2i니까 2까지 약분시키면 뭐만 남아요? 마이너스 i 이렇게 되시겠지. 마이너스 i.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i예요. 그럼 영원아 이거의 켤레는 누굴까요? 얘의 짝꿍은. 그렇죠. 플러스 i겠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은 지금 두 근이 마이너스 i하고 플러스 i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서진아 두 근이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얘네 둘의 합과 얘네 둘의 곱이 지금 필요하잖아요. 얘네 둘의 합이 얼마일까? 0이죠. 곱은 얼마일까? 1이죠. 그쵸? 그럼 합이 0이고 곱이 0이면 아니 곱이 1이면 x제곱 던져놓고 이 자리에 뭐라고 써야 돼요? 합이 0이니까 0x잖아. 그치? 안 써도 되죠 그냥. 그치? 0x 써놓을까? 마이너스 0x 이렇게 할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곱이 1이니까 끝에다가 플러스 1은 0 요런 방정식인 거예요. 그치? 그러면 태연아 요 방정식이 요 방정식이라 그랬으니까 문제에서의 a 값은 얼마라고 하면 돼? 0이라고 하면 돼요. 그쵸? 0이라고 하면 되고 b 값은 1이라고 하면 되고 그쵸? 그래서 둘이 더해서 답은 1 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156번은 네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요게 근이니까 나머지 한 근도 아는 거잖아요. 자 내려가 볼게요. 157번으로 가서 다음 2차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시오. 자 이거 여러분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인수분해 단원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 한번 물어볼게. 자, x제곱 마이너스 4 이거 인수분해 되니 하느라? 안 되니? 4라는 게 2의 제곱이잖아. 네 이거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돼요 되죠?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죠? x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1 네. 무슨 공식이에요 이게? 합차 합차 공식이지. 합차 공식. 그쵸? 그래서 x제곱 빼기 2제곱이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태연아 이거는 인수분해가 되니? 아니요. 안 되니? 네. 혹시 얘를 이렇게 쓰면 안 되나? 이렇게 쓰면 안 되나? 돼요. 그죠? 이렇게 쓰면 또 되는 거 같죠? 네.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이건 인수분해 되나 안 되나? 소진아 이거 인수분해 되나? 돼요.
이거 안 되나? 진짜 안 돼요? 네. 이렇게 쓰면 안 되나? 이렇게 쓰면 어때요? 돼요. 이렇게 쓰면 또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는요, 어떤 숫자까지 쓸 거냐를 정해야지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봐봐, 여기까지는 무슨 숫자만 가지고 인수분해가 되는 거냐면 유리수까지만 가지고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유리수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루트는 없단 얘기예요. 루트 안 써. 루트 없이도 인수분해 할 수 있는 단계가 요 단계입니다. 유리수까지 해서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럼 요 단계가 어디까지냐면 이제 루트를 사용을 했잖아요. 루트를 사용했다는 건 유리수와 무리수를 다 쓰겠다. 유리수와 무리수를 다 쓴다는 얘기는 실수 범위에서의 인수분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학교 때까지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숫자를 다 쓰겠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요 단계는요, 이제 어떤 수까지 써버린 거야? i가 들어갔으니까 허수까지 다 써버린 거죠. 그럼 실수와 허수를 다 쓰니까 이거는 복소수 범위의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복소수까지 쓸 수 있다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은 없어요. 다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내가 아까 태연이한테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니라고 물어봤잖아요. 내가 무슨 수까지 쓸 거야 이런 말 없이 그냥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 기준이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태연이가 다 맞게 말한 거야. 요 범위까지만 쓸 수 있다면 이거 인수분해 못 하는 거죠. 루트 안 쓰는 거니까. 루트를 못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당연히 인수분해 할 수 없는 겁니다. 요 범위까지만 쓴다면. 그쵸? 그래서 특별한 말 없이 그냥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유리수까지만 쓴다라는 거고요. 문제에서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한다. 요 문제가 그런 문제죠. 요런 말이 들어가 있을 때는 그때는 내가 i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인수분해를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것도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이것도. 자, 봐봐. i까지 내가 쓸 수 있어. 그렇다면 x제곱 플러스 7이라는 걸 어떻게 인수분해할 수 있을까요? 요런 느낌으로 하면 되겠죠. 요런 느낌으로. 그지? 이 뭐라고 써야 될까 여기다? x 플러스 루트 7i 그리고 x 마이너스 루트 7i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형태의 인수분해는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2번 같은 거는 뭐 이런 합차 공식을 쓰는 게 아니잖아. 요런 애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세요 라고 말할 때는, 자, 이때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 얘를 잠깐 요렇게 해가지고 방정식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성빈아, 우리가 요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구할 수 있죠.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뭘 쓰면 해가 나와? 그죠? 근해 공식을 쓰면 해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의 해를 억지로 찾아보는 거야. 인수분해 안 되지만 근해 공식을 통해서 찾아보는 거야. 자, 짝수 공식 써볼게요. 하영아, 이거 근해 공식에 짝수 공식 쓰면 어떻게 돼? 1 풀마 루트 1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1 풀마 루트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루트 3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여러분 이 방정식의 해가 이거라고 한다면 이 방정식을 이런 모양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서진아,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지 알겠니?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다 뭐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어떤 방정식을 풀었는데 두 근이 1하고 2가 나왔어요. 그러면 서진아, 두 근이 1하고 2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 되었다는 뜻이에요? 식으로 x x-1 그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이런 해가 나온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해를 가지고 거꾸로 인수분해된 모양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처럼 해가 이렇게 나왔을 때 그때도 이런 방식으로 쓴다면 어떻게 될까? x 하나씩 써야지. 지금 한 근은 1 플러스 루트 3i고 또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3i잖아. 그치? 그럼 첫 번째 괄호에다가는 1 플러스 루트 3i가 나오게 쓴다면 여기 부호를 마이너스로 줘야 됩니다. 그죠? 1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런 괄호 하나랑 뒤에는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1 맞아. 요렇게 두 개의 괄호로 인수분해가 된다. 요렇게 해주고 마지막에 0만 싹 지우세요. 이거 원래 없던 거니까요. 그쵸? 그래서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라 그러면 근해 공식을 쓰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의 문제처럼 합차 공식을 쓰거나 또는 근해 공식을 쓰거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60번까지만 풀고 진도를 마칠게요. 160번 볼게요. 자, 160번은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알파라고 할 때 하늘아 이렇게 한 근을 얼마라고 했어. 그럼 우리가 딱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알파를 뭐 하는 것? 뭐라고? 아니, 한 근을 알려줬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대입이요. 대입하는 거. 그쵸? 대입하는 거. 그럼 알파를 그대로 대입해요. 그럼 어떤 식이 나오지?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요렇게. 그죠? 이런 식이 나오죠? 이 식을 이용해서 이거나 이거의 값을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 이 식을 이용해서 이거나 이거의 값을 구하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여기다가 어떤 행동을 해줘야 될까요? 하영아, 뭘 해야 될까 여기다? 이 식에다가 어떤 행동을 해줘야 요런 녀석의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 태연 어떻게 해야 돼? 알파로 나눠요. 그렇죠. 알파로 나눠줘야죠. 얘를 나누기 알파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알파 제곱은 알파가 될 거고 마이너스 4알파 이거 알파 하나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1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야지. 알파로 나누면 요런 모양이 돼야지. 나누기 알파를 해야 알파가 이렇게 분모로 내려가는 모양을 만들 수 있죠. 그지? 그럼 그 상태에서 가운데 있던 마이너스 4만 이쪽으로 싹 이양시켜버리면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 4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1번 답은 그대로 뭐예요? 4인 거야. 그쵸? 알파로 나눈다라는 생각만 하면 1번의 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자, 서진아 이거 변형 공식 불러줘.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거거든. 얘를 가지고 얘를 찾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일단 뭐 하고 제곱을 하고 플러스 2야 4야? 2야 4야? 4야? 2야 4야? 하나만 딱 골라. 2입니다. 2. 왜냐면 얘를 전개시켰을 때 가운데 마이너스 2가 생기지 서진아. 그죠? 이거 전개시켰을 때 이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의 제곱을 전개시켰을 때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1 이렇게 전개되잖아요. 거기서 가운데 있는 얘가 싹 없어져 주면 얘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쵸? 플러스 2를 붙이면 되고 여기다 4를 붙여야 될 때는 언제냐면 이거를 만들 때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의 제곱하고 뒤에 뭘 붙여야 되냐? 그때 플러스 4가 붙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요렇게 쓰셔야 되겠고요. 그럼 요게 지금 4니까 4의 제곱 플러스 2 해서 답은 얼마일까? 1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160번이나 그 위에 159번 같은 것은 알파를 대입해가지고 푸는 문제가 되겠다. 자, 그래서 숙제는 지금 여기 나간 데까지 36까지가 숙제가 되겠고요. 자, 아까 말해준 것처럼 이제 연산표 채우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암기해가지고 테스트 보는 거 이렇게 두 가지만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줄게요.